자, 오늘 화요일 순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경기도 전문가입니다. 김병주 민지학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네, 경기도 전문가로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전문가 김병주입니다. 김병주 반갑습니다. 아까 두 분 네. 청년들과도 잠깐 인사 나누시던데.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역시 우리 청년들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도 청년 정책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와 인스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정변철 부의장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네. 뭐 지역 활동 이런 홍보도 좋지만은 그거보다 정책에 있어서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있어서 그렇죠.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또 나오고 있고 한데 네. 거기에 팩트 체크 그걸 유튜브에도 올리지만 또 릴스 그렇죠. 인스타 릴스에도 올리고 네. 이렇게 여러 채널 통해서 안내하면 좋겠다, 홍보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팩트 체크 하셔야 되죠. 네, 사실 10대, 20대가 인스타를 제일 많이 맞아요. 하죠. 네, 제가 지역에 다녀 보면은 중고등학생들을 만나면은 인스타 마팔 해달라고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저 같이 해주고 하는데 네. 인스타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얘기죠. 네. 거기도 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20대 젊은이들은 또 X를 많이 해요 요새는. X, 네, 예, 트위터, 네, 이걸 많이 트위터 봅니다. 예전 예. 트위터 X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뉴 게 미디어는 다 해야 되죠. 그러게요. 네,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뉴 미디어 중요합니다. 뉴 미디어도 중요하고 또 현장도 중요하고 네. 현장이 있어야 또 그걸 그럼요. 현장을 네. 많이 또 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보니까 김병주 최고위원이 밖으로 나가셨더라고요. 네. 현장으로 가셨더라고요. 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저녁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어요. 1인 시위하신 이유 이게 네. 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지점이 내란 척결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법부에 내란 척결을 하러 갔습니다. 사법부의 내란 척결. 네, 왜냐하면 지금 내란에 대한 주불은 꺼졌지만은 잔불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네. 그 행정부라든가 군이라든가 이런 잔불 제거를 하고 있는데 네. 사법부는 내란에 관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불에 손도 못 댔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주불을 제거해야 되겠다. 내란 척결의 종착역은 결국 법원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원은 계엄 이번에 전국 계엄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군사 법원이 운용이 되고 네. 일반 법원에서 운용하던 13개 범죄는 군사 법원으로 이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회의를 했던 걸로 저는 추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군사법원 넘기고 이것은 완전히 내란에 동조하고 부하 수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행정처장 네. 이런 사람들이 왜 그 회의를 했는지 이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사가. 그래서 제가 이 대법원의 수사 촉구, 내란 관련 수사 촉구하는 네. 것들을 아침에 메시지를 계속 사실 이 분야는 계속 냈는데도 언론이 반응을 안 하고 국민적인 관심이 별로 없어서 현장에서 가서 해야 되겠다 직접? 해서 했고요. 12월 3일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저녁 가급적이면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퇴근 시간에 못 맞출 경우는 지방에 가서 못 맞출 경우는 네. 아침이나 점심시간이라도 매일매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 심야에 사법부 최고 권력이 모여서 비공개 긴급 회동한 거 이거 진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 내란 이 종식의 종착역은 법원이다. 그럼요. 계엄사 예. 그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대법원에서도 긴급 회의를 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계엄사의 법원의 대법원과 법원의 권한의 일부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이양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때 했던 그런 거고요. 그 자체가 내란에 가담한 증거고 부하 수행 의혹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 무슨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내란과 관련해서 계엄사에 뭘 협조했는지를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실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내란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것을 할 때까지 저는 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제가 내란의 잔부를 제거하라고 여러 기관에 요청을 했는데 다 메아리가 돼서 돌아왔어요. 국방부의 안규백 장관한테 자체조사단을 편성해서 하라. 맞아요. 내란 특검에만 의존하지 마라 해서 국방부는 아주 그걸 자체조사단을 편성해서 조사하고 그것을 이번 장군 인사에도 반영을 했고 행안부 장관을 만나서도 지자체가 내란에 동조한 정황들이 많다. 행안부 자체조사단을 해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 자체조사단을 편성해서 조사했고요. 김민석 국무총리한테는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제가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부서가 뭘 했는지 조사하라고 요구했는데 다행스럽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 존중 TF를 만들어서 조사하겠다고 해서 행정부와 군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데 내란의 잔불이 사법부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주불 자체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하실 것 같고 이제 또 내란의 밤 1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손도 안 댄 곳이 있단 말이야.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김병주 최고위원이 제일 선봉에 서서 이 일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금 사법개혁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법개혁 완수를 촉구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입니까, 의원님? 네, 사법부 개혁은 진짜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지금 사법부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직위원은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또 조의되는 이재명 후보 감옥으로 보내려고 이런 것들이 다 사법 카르텔이고 요새 직위원 재판부 보면 속이 터지잖아요. 내란 수계나 김용현 주요 임무 종사자 이런 의혹을 받는 재판에서 희낙낙하고 통제도 안 하고 저러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김용현하고 윤석열을 풀어줄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개혁을 착수해야 된다. 아주 가열차게 해야 된다. 이거 안 되면은 국민들이 계속 사법부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면은 폐쇄적인 어떤 법원 행정부터 전면적으로 해체를 해야 되는 거고 인사와 징계 전 과정이 좀 투명화돼야 되는데 전혀 투명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징계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직위원리가 주점에 가서 했다 이런 의혹들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도 징계했다는 소문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오심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판사의 책임 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심이 일어났을 때 억울한 우리 국민이 이걸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판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불가능한 것들은 이런 제도화를 해야 되고 특히 계엄의 밤, 계엄의 카르텔을 사법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법 쿠데타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의혹을 전면에 공개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법 개혁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법 개혁 이거 계속 잊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순국선열의 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발언도 하셨던데, 그러니까 순국선열의 뜻이 뭘까? 우리가 생각 못 해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 생각 이제는 해야 된다. 그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가 사실은 순국선열의 날이에요. 그래서 순국선열이 어떤 분입니까?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찾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절박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바친 그것죠. 그렇게 엄중한 시기였고요. 그래 지금도 그와 같은 엄중한 시기라고 봅니다. 윤석열 내란 속의 잔당 내란의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나라를 훔치려고 했잖아요. 장기 집권하기 위한 나라를 훔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는 했기 때문에
그 내란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아직도 잔불들이 많고 사법부 같은 데는 주불도 꺼지지 않는 이러한 사항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저는 순국선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어제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시대 정신이 내란을 완전히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라 완전히. 네. 그래서 진짜 문화 강국 더불어 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걸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내란의 잔불이나 주불도 제대로 안 꺼진 분야가 있으니 저라도 몸을 던져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어제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는 낮에는 주로 이제 국회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 또 그 필드에 나가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네.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었죠. 네.